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 오늘은 또 이제 미국에서는 휴장인데, 블랙 먼데이는 또다시 또 이제 발생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일단 그냥 무난하게 갈 것인지, 또 일단은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지금까지 시장 상황들을 좀 이제 많이 봤어요. 지켜보고, 사실 이런 제가 올해 초부터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저도 뭐 자랑은 아닌데, 흔히들 이제 코인 시장에서 깡통이라는 표현들 있죠. 선물에서. 그런 것들을 몇 번 좀 이제 경험들을 크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이 경험치가 결국에는 인사이트로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좀 이제 흔히들 말해서 좀 각성을 했다라고 볼까요? 각성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뭐 승률이 어떻게 보면 저희 3월 최고점이죠. 알트코인 거의 완전 고점일 때 다들 환호할 때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흐름대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건 모든 알트코인들이 루나처럼 되는 거죠. 루나 코인은 하나의 이제 경고였던 거죠. 왜냐하면 루나 코인의 그 예를 들어서 USTC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게 앵커 프로토콜의 이자가 너무나도 셌기 때문에 그게 뭐 이제 뭐 다단계식으로 결국에는 터질 폭탄이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코인 시장에서 이 레버리지가 껴있고 흔히들 이제 조금만 건드려도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면 모든 코인들이 정말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그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라고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래소에서는 일정량의 어떻게 보면 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 또 이제 AI가 돌아갑니다. 매수를 좀 지지를 해주고 일정 구간 내려가면은 그리고 이거는 거래소분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API를 통해서 예를 들어 누구나 또 이제 자동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들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직접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거기다가 금액만 넣어두고서 이제 세팅을 해두면은 잘 알아서 잘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루나 같은 사건들이 하나 터지면은 그게 다 무너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돈을 잘 벌었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즌이 올 때도 됐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동 거래로 예를 들어 차익 거래가 됐든 뭐가 됐든 자동 거래를 잘 벌다가도 지금까지 잘 벌다가도 루나 코인 같은 그런 급락이 나오면은 그 봇들도 인식을 못해요. 일정 구간 손절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반대 포지션으로 만약에 잡았다? 다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돌아올 때가 거의 2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라는 것 자체는 1년 6개월에서 뭐 2년 정도 이렇게 이끌어 왔다라면 하락은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다 끝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국내장 같은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은 거래소에서 바이낸스에서 예를 들어 서버를 점검한다고 해가지고 잠깐 잠그더라도 디파이 쪽에서 그것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그 웹서비스라든 아마존 웹서비스나 지난번에 그 소프트 웹서비스 이런 것들 터져가지고 공항이나 이런 것들 거기 쓰던 것들 마비된 적 있죠. 그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다 멈추면 모르겠는데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막을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비트, 이더, 솔라나 다 끝났다. 메이저 코인들, 메인 알트들도 끝났고 대신에 이제부터는 좀 개별적인 장이 또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걸 저는 주목을 하는 게 바로 트론이고. 그래서 제가 좀 루나 때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폭락하기 전에 루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3월에도 2, 3월에도 고점을 찍었어요. 60달러에서 120달러 정도 이렇게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당시 비트코인 상황은 어떠냐면 이때 이미 이때 이미 그 비트코인이 이미 좀 하락을 많이 한 상태죠.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4만 달러였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미 낮은 가격이었어요. 이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 캡처를.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때 당시에 이미 떨어지면서 루나도 같이 이때 떨어졌어요. 이때 같이 떨어졌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4만 달러, 3만 5천 달러 이렇게 맴돌 때 루나만 혼자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 EGLD였나 그 코인 하나 더 이제 같이 간 것도 있긴 한데, 자, 이 말이 뭐냐면 더 이상의 비트코인 그 포지션들은 중요하지가 않다.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메이저급 세 개, 비트, 이더, 솔라나는 더 이상 포지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네는 저는 공매도 쪽으로 저는 방향들을 잡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미 비트는 이때 67,000달러에서 이미 떨어졌는데도 루나만 이렇게 변동이 나왔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론 사이클인데 트론 사이클만 변동이 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트론 쪽에서만 유동성을 기대할 수도 트론 쪽의 유동성만 기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련된 뭐 중국 계열 몇 개 걔네 알트들도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없는 그런 코인들도 해외 쪽에서 예를 들어 뭐 좀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애들도 조금 반등들을 나올 수 있는 그런 텀이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비트, 이더, 솔라나의 포지션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고점들을 돌파를 하기에는 되게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22년도의 장 시장의 특징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하락하는 속도도 굉장히 좀 짧았어요. 굉장히 좀 길었어요. 이게 왜 길었는지 아시나요? 22년도에 그만큼 유동성이 그나마 남아있으니까 물량들 소화하기가 수월했거든요. 그래서 이 텀 자체를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올해장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유동성이 없는데 비트코인 ETF 덕분에 유동성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이것들을 매수를 했고, 매수를 하면서도 그것들을 느끼죠. 반감기 이후 사이클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근데 알트코인 시장 상황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파킹을 하는데, 새로 나왔던 바이낸스에 상장했던 알트코인들은 모두 다 마이너스 70% 80% 떨어졌습니다. 그 거를 타선이 없어. 뭐 사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OMNI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에이보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더나부터 다 떨어졌어요. 그 말이 뭐냐면 비트코인을 높은 가격에 파킹시키고서 알트코인들을 설거지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때랑 차이점이 뭐냐? 지금 유동성이 적은 상황인데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적은 상황에서 올린 자금들을 빼버리면요, 폭락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동성이 있었으니까 이때 야금야금 설거지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만들어서 올렸으니까 이걸 한 번에 빼버리면 저렇게 계단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계단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폭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그 정도가 어디까지냐, 그게 문제지. 그러면 1만 달러면 기회가 아닌가요? 과연 1만 달러일 때 그 매수 버튼 누를 수가 있을까? 아니면 지금 이미 풀매수가 끝나 있는 사람들이 99%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1%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도 기회가 있는 거겠죠. 저도 그 패밀리 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그때가 아마 회복 사이클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그 전까지 숏을 쳐야 되나요? 그건 자유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뭐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좀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유인데, 현금화 포지션은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앞으로의 시장 사이클을 봤을 때도 코인 뭐 몇 개월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크립토라는 디지털 시대에 이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크립토랑 뭐 RWA랑 NFT랑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결합들이 돼가지고 많이 나타날 텐데, 앞으로 5년짜리 10년짜리 시장을 이어받을 수도 있어요. 나스닥에 이어서.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한 번쯤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딱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때죠. 작년이었으면 공격적인 투자를 했을 때고, 지금은 위기 소리도 안 나오는 게 더 그게 위기예요. 예를 들어서 FTX 때나 이때는 위기 소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들 떠났어요. 거래소도 파산하고 기관도 파산하고 루나도 폭락하고 하니까 얼마나들 겁들을 먹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공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희망 때문에 뭔가를 계속 믿음을 가지고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희망들이 깨지고서 공포 소리가 나오는 건 아마 이미 시장에서 폭락을 했을 때고, 이전의 폭락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올렸으니까 이전처럼 이렇게 계단식 이게 아니고, 초록색으로 볼게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거 손절매 타이밍도 안 잡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떨어지면 이 가격대를 회복하기까지는 거의 최소한 2, 3년은 걸려요. 이 정도까지를 다 먹여주면서까지 올리기까지.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디지털 금이 대체를 하면 완전히 비트코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매집하는 관점이면 앞으로 26년에서 27년까지 매집을 위해서 이 시장을 붕괴를 시키는 거다. 붕괴시키면 매집하고 이런 기간들이 좀 걸리겠죠. 시간들이. 뭐 하루아침에 뭐 2주, 3주 만에 이렇게 매집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매집하는 기간에 제가 보고 있는 건 이 이더리움부터 해서 뭐 베이스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민코인들 NFT 슈퍼 사이클들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만 달러 간다고 해서 비트코인만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만 기회가 아닐걸요? 알트코인들 이미 지금 마이너스 80%잖아요.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들 마이너스 99%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비트만 볼 게 없죠. 그냥 모두가 공평하게 다 같이 폭락하는데. 근데 거기서 상장 폐지가 되냐 안 되냐 그 싸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쪼여 올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개미들 싸움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잖아요. 기관들의 이제 후순위 강제 청산 물량들이 그때부터 더 세게 던져집니다. 기관들도 파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제되는 그런 속도랑 이런 것들 결제돼가지고 시장에다가 매도하는 것들이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가격들이 실시간으로 떨어졌을 때 바로 이제 선물 포지션이나 이제 거래소에서 이렇게 매도들 하면은 바로바로 포지션들이 정리가 되는데 결제되기까지가 시간들이 걸리면 그게 뒤로 밀려가지고 뒤로 밀린 만큼 그때 뒤늦게 공매도가 그 매도 폭탄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강제로 담보물을 잡았던 것들을 강제로 팔아야 되면 그냥 그때부터는 개미들의 패닉셀이 아니고 기관들의 강제 청산.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가장 첫 번째로 심한 구간이 2만 달러대에서 아마 3만 달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면 50% 상승인데 뭐 레버리지만 잘 쓰면은 정말 좋은 기회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뒤가 문제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것들로 큰 형님들이 이득을 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변동성이에요. 비트 변동성.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만 달러예요. 여기서 50%를 올리면 얼마죠? 여기서 50%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8만 5천 달러 정도 되나? 8만 5천. 5만 7천원에서 50% 올리면 8만 5천인데 이거 올리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2만 달러까지 폭락시키고서 3만 달러까지 데드캣 반등 주는 게 낫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돈이 덜 들어가고 어떤 게 돈이 적게 들어가서 기회비용을 크게 창출을 할 수가 있는가? 8만 5천 달러까지 올리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는 겁니다. 50% 올라가긴 하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릴 정도면 8만 5천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올릴 생각이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거기까지 가려면 물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문학적으로 다 살려서 올려줘야 되는데 올리다가도 물린 사람들이 손절할 수도 있고요. 물량 정리 자체를 올리는 세력들이 후순위로 배치가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물량 정리도 못할 상황인데 굳이 뭐하러 그렇게 돈들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적으로 돈이 드는 거예요. 그냥 기회비용 자체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50%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을 2만 달러까지 폭락시켜서 50% 반등하면 3만 달러예요. 이게 더 싸게 먹힌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안 나올지언정 저는 메이저 코인들 비트, 이더, 솔라나 모두 다 똑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거기다가 리플 같은 것들은 옵션이고 뭐 해외 쪽에 뭐 BNB나 막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이저 코인들을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게 곧 이제 정답이 아닙니다. 저만의 그냥 저는 정리를 한 번 더 이제 풀어서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하고 리스크 관리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저희 결대로만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 뭐 미꾸라지 같이 막 이제 갑자기 뭐 들어와가지고 알고리즘 노출돼가지고 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왜냐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50대 50으로 보고 있어요. 50%는 댓글 부대. 저는 그걸 좀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50%는 댓글 부대고 50%는 실제로 반대 포지션이니까 댓글까지 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경험을 해봤는데 댓글 부대라는 건 진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디 쪽에서 이게 압력이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만 그런 얘기들은. 그래서 일단은 메인 포지션들은 그냥 이제 폭락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0.5% 확률이라면 7만 달러 돌파하는 건데 그건 7만 달러 돌파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 거고, 저희가 배워가야 될 것들은 뭐냐면 코인 시장을 하시면서 물리면서 코인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예전처럼 물렸을 때 구출을 해줬던 경험 때문에 물리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기관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올해 3월부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올해 3월부터가. 명심하세요. 정말 리스크 관리 안 하면은 앞으로 2년 3년 뒤에도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2, 3년 동안 그냥 강제 존버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는 이제부터 중요한 구간입니다. 세력 그 난이도가 이제 제도권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ETF를 통해서 시장의 가격들을 더 쉽게 끌어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ETF가 호재가 아니에요. 탈주 강화를 이제는 벗어났고 제도권화가 된 게 크립토에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66만 개랑 이더리움 250만 개가 이미 이 유동성이 이때 써먹었던 유동성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이제는 매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ETF 덕분에 승인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원점에서 0개로 시작했으면 66만 개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4만 달러에서 거의 한 10만 달러는 이미 넘었을 거예요. 10만 달러가 뭐야? 12만 달러, 15만 달러? 이미 갔을 거예요. 제로부터 시작해서 66만 개를 사들였다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로에서 250만 개 사들였으면요, 이미 지금 1만 달러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악성 물량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때 써먹었던 유동성 재료들, 이때 사들였던 비트와 이더를 원래는 매도를 수월하게 실물로 받아가지고 못했었는데 ETF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유롭게 주식만 원래는 사고 팔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자유롭게 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실물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시장에 영향이 끼치겠죠. 대놓고 매도할 수 있으니까 그걸 코인베이스에서 매일 입금하고 출금하고 이런 식으로 알림들이 뜨는 거고. 이제부터는 리스크 관리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되기 전에 어쨌든 제가 루나코인 사례 보여드렸잖아요. 비트가 4만 달러까지 7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나는 전고점을 갔다. 그거 제가 주목을 하는 건 바로 이제 트론입니다. 트론 사이클. 자, 그러면 트론도 일단 문제가 뭐냐? 이것도 영원하질 않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저스틴 선은 이더리움이 지금 물려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정확히는 저희는 알 수 없어요. 내부자들이 아닌 이상. 근데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저스틴 선의 평균적인 매수 단가가 이 정도 됩니다. 3,000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6,000달러. 그때 정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후오비에 있는 미체결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정리를 안 했을 수도 있겠죠. 후오비에 있는 지난번에 하락 이후에 후오비의 물량들을 체크를 해보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서 2조 단위로 좀 늘었으니까 후오비만 좀 체크를 해볼까요? 거래소를. 검색이 안 되네. 아, 여기구나. 자,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하락했을 때도 미체결이 좀 늘어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된 거겠죠. 지난번에 이 일정 구간에 미체결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5월 21일 날 여기 보시면요, 후오비의 미체결 약정 물량이 거의 2,000원 가까이가 되는데 갑자기 한 5,000원 가까이가 늘어나서 이거 분명히 이 가격이 미체결이 늘어났으니까 이거 롱으로 들어갔다라고들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는 거예요. 68,000원에서 67,000달러 정도를. 근데 이게 미체결이 그 이후에 올라갔는데 사실상 이게 공매도가 뭐였는지 롱이 뭐였는지는 저희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 포지션이 저스틴 선과 관련된 그런 레버리지로 활용된 포지션이라고들 트위터에서도 그렇고 이제 추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더리움은 3,000달러 정도에 지금 진입되어 있는 거고 1조 가까이 이상이
여기에 STETH랑 이런 합성 자산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7,000에서 6,000달러 정도에 지금 물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뭐 걱정할 건 아니고, 결국에 그것들을 저스틴 선이 그래도 능력이 있겠지만 비트와 이더를 올릴 수는 없어요. 대신에 근데 그걸 세컨드로 그 밑에 있는 애들로 잡은 게 뭐냐면 이제 트론이죠. 얘는 시가총액이 비교적 적고 거의 관리하고 통제를 거의 100%를 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이제 코인베이스 발표를 또 봐야겠죠. 코인베이스 발표에서 트론 관련된 애들이 상장되면은 그것도 이제 다음 주가 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상장된다고 바로 떨어지는 추세는 아닌데, 일단은 좀 어쨌든 좀 경각심을 좀 가지면서 좀 이제 좀 가야겠죠. 좀 이제. 그래서 이제 트론으로 이제 그 옵션들을 잡은 거죠. 저스틴 선이. 그래서 지금 밀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물려있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한 포지션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트론을 이렇게 밀고 있고, 사실 이거는 근데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이라고. 일단은 지금 현재 썬펌프의 펌프폰 그 24시간 수수료가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썬펌프가. 대신에 썬펌프의 지금 문제점은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하고, 초창기에 대다수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출시가 되는데 그냥 찍먹하고서 그냥 던져버리는 개발자들도 있고, 그래서 한 곳으로 몰리는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데, 일단은 대장 역할이 나오는 애들이 먼저 중요하고요. 대장 역할 나오겠죠?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씩 기능들이 구축이 되면서 성장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저는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손실 중인 것들을 좀 만회하기 위한 그런 약간의 마지막 마지막 끝판왕 그런 이제 사이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바로 루나, 달이죠. 태양, 선. 이게 좀 이제 그렇게 두 개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루나 같은 경우에도 폭락하기 직전에 마지막 끝발, 비트코인 4만 달러까지 폭락을 했고, 그 박스권일 때도 루나는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 트론이랑 뭐 선이랑 막 이런 계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폭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이제 저스틴 선이